자, 지도를 펼친 후 버뮤다섬, 푸에르토리코, 마이애미를 서로 이어지도록 해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수세기에 걸쳐 수천 척의 배와 항공기를 삼킨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삼각지대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곳에는 새로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아래 깊은 물속에 뭔가가 숨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이한 단서를 남기고 있죠. 첨벙!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군요. 30, 300, 600, 900m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1400 psi가 넘도록 압력이 커지면서 벽이 삐걱거려요. 이 정도 압력은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가 사방을 누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찾기만 하면 되겠어요. 저 녀석이에요. 저 멀리 암흑 사이에서 밝은 녹색빛이 새어나오고 있네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물고기, 돌고래, 고래, 심지어는 다양한 상어들에게 이상한 원형 자국을 남긴 그 생물체라고요. 이름은 쿠키커터 상어입니다. 그 크기에 속지는 마세요. 볼링핀보다도 작은 크기지만 이 상어는 기생동물입니다. 반듯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하여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찰싹 달라붙죠. 한 입을 물어서 배를 채우고 떨어진 후에 자신의 하루를 계속해갑니다. 움직이는 간식이 돼버린 동물도 도망쳐가고요. 이 만남의 유일한 증거는 몸에 남은 쿠키 모양의 자국입니다. 잠수함에 탔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용감한 꼬마는 잠수함도 쫓아다닌다고 해요. 상어 때문에 잠수함에 구멍이 뚫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 깊은 곳에서 잠수함에 구멍이라도 뚫린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독특한 생물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떠나보도록 하죠. 2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용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의 거주자들과 달리 이 물고기는 적외선 범위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보통 파란색과 초록색인데 용물고기는 이 점에서 아주 유리해요. 다른 해양동물이 인식하지 못하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생물들과 먹잇감 모두 용물고기를 눈치채지 못한답니다. 아주 독특한 심해 뱀파이어 오징어입니다. 흡혈귀도 오징어나 문어도 아니라 아주 독특한 종에 속하며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몸집이 커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위협을 느낄 때 팔을 위로 올리고 몸을 감싸는데 이때 몸이 안팎으로 뒤집히게 돼요. 이곳에서 피해야 할 또 다른 동물은 무시무시한 왕털 갯지렁이입니다. 이 지렁이는 몸을 해저에 묻어두고 작은 부분만 밖에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집게처럼 생긴 입을 벌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죠. 메뉴가 뭐냐고요? 자기보다 7배는 더 큰 다양한 벌레나 물고기예요. 더듬이 5개를 사용하여 점심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을 감지했다가 낚아채버려요. 순식간에 앞으로 발사해 입부분으로 먹이를 움켜잡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먹이를 턱까지 넣으면 이 지렁이는 독을 주입하고 만찬을 위해 굴 속으로 끌어내려가 버리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가장 깊은 참호 중 하나는 대양의 혀입니다. 또한 이곳은 배암상어의 비밀 번식지이기도 해요. 몸통 옆면에 있는 어두운 회색 줄무늬 때문에 호랑이 상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백상아리에 이어 2번째로 큰 포식상어종입니다. 큰 몸집만큼 식욕도 장난이 아니에요. 해양 포유류, 작은 상어, 가오리, 녹색 거북이 등 모두 메뉴에 있답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상어를 대면하게 된다면 하나 기억하세요. 배암상어는 줄무늬로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줄무늬가 희미해져서 줄무늬가 뚜렷하다면 어린 상어라는 뜻일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실종됐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그 실종의 원인이 인간의 실수나 날씨 현상인 걸까요? 알아봅시다. SS 코토팍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아바나로 여행하다가 1925년에 사라졌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죠.
몇 년 후 1980년대에 난파선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어렉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한 여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이 배가 실종된 SS 코토팍시라는 게 확인됐어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난파선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와 있던 걸까요? 누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는지부터 봅시다. 실제로 지도에서 삼각지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도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떤 세계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의 정확한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근사치가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추측만이 있죠. 모든 근사치로 볼 때 그 지역은 모호하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1964년 빈센트 헤이스 가디스라는 미국 작가가 아르고시 잡지에 기사를 쓸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쓴 건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를 흔적도 없이 파괴한 삼각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죠. 몇몇 배와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된 배와 비행기의 수를 파악하는 건 꽤 어려워요. 그 지역에 있는 잔해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전설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처럼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시기 1400년대 후반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고 있는 곳에서 그는 거대한 불꽃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후에 똑같은 위치에서 멀리서 특이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의 나침반은 오작동을 심하게 일으켰어요. 과거 1945년 정기적인 항공을 하던 해군 항공편 19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시작했어요. 찰스 테일러 중위가 지휘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삼각지대에서 길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조종사들은 GPS가 없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믿어야 했고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날았는지와 속도를 추적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친 직후 기내에 있던 나침반 2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의 실종 후에 발견된 기록들에 의하면 테일러는 그 특정한 날에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초기 보고서에는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친 원인 또는 이유 불명으로 바뀌었죠. 브루스 게르논이라는 생존한 조종사는 삼각지대 위를 지나가는 동안 전자안개를 통과했고 그걸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1970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그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2개의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였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오작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겨우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비행이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총 75분은 걸려야 했는데도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에 밀려 나왔다고 믿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상하게 생긴 구름뿐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한 조종사는 전혀 알 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체와 거의 충돌할 뻔했어요. 이런 이상한 조우 중 일부는 심지어 테이프에도 찍혔어요. 2015년 19세기 중반 이래 50척 이상의 배와 20여 대의 비행기가 이곳에서 사라졌어요. 이곳은 대서양의 공식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이 지도로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작은 해역입니다. 20세기에 이곳은 전설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비밀기지가 있다고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박이 강한 폭풍에 휘말려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타임포털이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요. 아틀란티스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바로 아래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그 도시의 기술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선박을 파괴한다는 거죠. 심지어 항공기들도 이 지역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너무 무성해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든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공포는 책과 영화를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감독, 작가, 언론인들은 이 주제를 즐겨 사용해요.
하지만 그런 작품들에는 소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장소에 대한 진실을 직접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설부터 반박해 보도록 해요. 우주물체, 아틀란티스, 시간여행. 이 모든 신화는 20세기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이곳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작가가 삼각지대 바닷속에 아틀란티스가 놓여있다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가설을 매우 설득력 있게 묘사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고 좋아했어요. 인간의 심리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읽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 소위 비밀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책이 인기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책은 저자를 부자로 만들어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유해지고 싶어 했죠. 그 이후로 시간여행과 비밀기지에 대한 몇몇 다른 환상적인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로운 특징을 다룬 이 모든 작품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책들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발견하기를 좋아해요.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도요.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언제든지 진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속설을 선택하고 그것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아마도 비과학적인 책과 영화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삼각지대에 대해 더 현실적인 자료도 있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흥미진진합니다. 한 가설은 선박들이 메탄 때문에 그곳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메탄가스는 이 지역 해저에 축적되어 있어요. 종종 그곳에서 방출되고 표면으로 올라갑니다. 메탄은 물과 접촉하자마자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서 이 거품은 물에 거품을 내고 배를 뒤집는 큰 파도를 만든다는 거죠. 이 이론은 꽤 현실적이고 그러한 자연현상이 존재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 중 어느 것도 메탄가스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메탄 분출은 약 15,000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론은 로그 웨이브예요. 이것은 폭풍과 바람 없이 형성되는 거대한 파도예요. 잔잔한 수면이 3초 안에 5층 건물 높이의 큰 파도로 변할 수 있어요. 파도는 배를 침몰시키고 나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파도가 전혀 없는 듯 다시 바다가 잔잔해져요. 어떤 과학자들은 표면 해류가 강한 역풍과 충돌하여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록된 경우는 바람이 전혀 없었어요. 또 다른 버전은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의 충돌 때문에 이런 파도가 생긴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파도를 형성하는 키네틱 뱀파이어리즘입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도는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모든 파도 중에 가장 큰 파도가 바로 뱀파이어 역할을 해요. 다른 모든 파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죠. 힘이 축적되면 흡혈귀 파도가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것이 파도의 충격력과 파도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해줍니다. 이 모든 이론들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래요. 로그 웨이브가 선박을 바닷속으로 침몰시킬 수 있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런 파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경험한 걸 묘사한 거예요. 뭐 적어도 TV쇼에서 말이죠. 마이애미,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거대한 바다구역은 지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지역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에도 삼각지대가 있어요. 80년대 후반 이래로 16,000명이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이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짙은 안개, 번개, 빗덩어리, 그리고 환각에 대해 이야기하죠. 알래스카는 조금 더 복잡해요. 사람들, 비행기, 선박, 이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어떤 느낌인지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1950년 한 비행기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이륙해 몬태나주의 그레이트 폴스로 향했어요. 승무원 8명과 승객 36명이 타고 있었죠. 비행 시작 2시간 후 기장은 아무 이상 없다고 무전을 했어요. 그러곤 침묵이었어요. 30m 길이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증발한 것 같았어요. 항공기 85대와 약 7,000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수색했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죠. 심지어 나사도 볼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비행기 미스테리로 알래스카 삼각지대가 유명하게 되었죠. 지도를 보면 그곳은 앵커리지 배로 주노 근처를 지나가는 야생의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도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삼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거기에 오리건주 전체를 2번 넣을 수 있을 정도죠.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주요 지역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육지, 바다, 사막, 정글에서요. 과학자들은 이 장소들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모두 심한 정기적, 자기적 이상이 발생하는 곳이죠. 비행기와 배가 그 안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은 환청을 듣고 헛것을 봅니다. 그중 몇 곳을 볼게요. 중국의 오죽계곡은 엄청 무서운 영화의 할리우드 세트장 같이 생겼어요. 여기에선 모든 것이 섬뜩하고 신비로워요. 완벽해요. 40m까지 뻗어있는 대나무 숲을 상상해보세요. 이 녹색 식물은 매우 가까이 서로 붙어 자라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요. 이상한 안개가 공중에 떠있죠. 어디서 오는지, 왜 항상 거기 있는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미스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넓은 숲에서 사라져왔죠.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지질학적 기원 탓이라고 믿고 있어요. 몸이 빠질 정도로 큰 균열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독증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정 나무들이 땅에 쓰러질 때 독을 발산해요. 인도의 라다크를 지나는 긴 길이 있어요. 자석도로라고 불리죠. 길은 위로 기울어져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언덕 아래로 차를 몰고 가서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려요. 차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오르막길을 구르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론 1. 언덕에는 굉장히 강한 자성이 있어서 차가 가까이 다가가면 차를 끌어들이죠. 인도 공군은 장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그 위를 비행하는 것을 피한다고 해요. 두 번째 버전 2. 모두 착시 현상에 불과해요. 언덕 주변이 수평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죠. 우리 눈엔 도로가 위로 경사져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거대한 미시간호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 같은데 지난 400년 동안 6,000척의 배가 그 속에서 사라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호수 자체에 미스테리한 삼각지가 있는데 사실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보다 이곳에 더 많은 미해결 미스테리가 있어요. 1950년 뉴욕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는 도중에 항공편 2501은 호수 위에서 사라졌어요. 승무원 3명과 승객 55명의 생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2007년 한 수중 고고학 교수가 미시간 호수의 바닥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수면으로부터 12m 아래에서 원 모양으로 배열된 돌들을 발견했어요. 영국의 스톤헨지와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호수 밑바닥에 있었을까요? 누가 거기에 놓았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그 돌 중 하나에서 조각된 무늬를 발견했어요. 윤곽이 동물의 그림을 닮았었죠. 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특정 동물이 매머드 같아 보인다는 걸 고려할 때 아마 10,000년 전에 조각되었을 거란 걸 제외하면 말이죠.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에 사는 베네수엘라 현지인들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카타툼포강이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바로 그곳에 장장 10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대한 심한 뇌우들이 있어요. 1년에 260일을요. 그건 매년 100만 개가 넘는 번개가 호수 위를 내리치는 것과 같아요. 과학자들은 무엇이 매일 열리는 이 번개 파티를 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메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학자들은 토양의 우라늄 퇴적물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번개가 날씨에 의해 발생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차가운 산 공기가 따뜻한 바다 공기와 부딪혀요. 결과요? 많은 마찰과 습기죠. 거의 밤마다 일어나는 자연 불꽃놀이를 위한 완벽한 조합이죠.
근처에 살면 엄청 시끄럽고 약간 성가실 테지만 이곳은 지구에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의 중요한 대기 오존 재생을 돕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버뮤다 삼각지대였죠. 비행기, 선박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론은 끝이 없고 과학자들은 심지어 해저에 자기 에너지를 내뿜는 거대한 유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불운한 운송수단의 항법장치를 혼란시켰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동안 계속됐어요. 연구원들은 이것이 오래전 콜럼버스 시대에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죠. 알래스카에 관한 한 자기 이상은 매우 흔해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나침반이 5, 30도, 심지어 60도까지 빗나갈 거예요. 하지만 장비 오작동은 사실 이 엄청나게 광활한 땅에서 수많은 항공기와 사람들이 사라진 걸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알래스카는 자연 그대로예요. 높은 산, 끝이 보이지 않는 숲, 겨울에는 눈과 여름에는 심각한 더위가 있죠. 300만 개의 호수, 12,000개의 강, 그리고 약 10만 개의 빙하가 있어요. 평방 킬로미터당 2사람밖에 살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는 250명이 넘어요. 곰 한두 마리 빼곤 아무도 못 보고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 북쪽에선 낮과 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은 콘크리트 정글도 없고 끝없는 도로도 창고와 옥수수밭도 없는 것을 꿈꾸며 예전 지구의 모습을 보러 알래스카로 오죠. 하지만 이곳은 그저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에요. 또한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숲에서 길을 잃거나 식량이 떨어질 수 있고 뼛속까지 흠뻑 젖거나 나침반 또는 GPS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알래스카의 혹독한 환경에서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그것에 대비가 안 되어 있죠. 주 지역사회의 80%가 도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 야생 서부에선 말들이 사람, 제품, 그리고 정보를 운반했죠. 알래스카에서는 비행기가 다 해요. 알래스카에는 9,000대의 항공기와 8,000명의 조종사가 있고 더 늘고 있죠. 그건 알래스카 사람 100명당 1명 이상인 셈이에요. 급작스런 날씨 변화, 잦은 거친 비, 눈폭풍과 안개, 순조로운 비행을 위한 비결은 아니죠. 알래스카 비행기의 날개는 얼음으로 덮일 수 있어요. 안개는 눈 덮인 산꼭대기를 가릴 수 있고 강한 돌풍은 작은 비행기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륙할 때마다 이 조종사들이 겪어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사라졌던 비행기는요? 조사관들은 더글라스 C-54 스카이마스터가 악천후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고 파편은 눈으로 덮였거나 호수에 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알래스카의 5%는 빙하로 덮여 있고 그 안에는 많은 균열이 있는데 어떤 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심지어 비행기 전체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큽니다.